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연천군 민간인 출입 통제선 근처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또 검출됐습니다. 15일 기준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멧돼지는 총 6마리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소규모 양돈농가 돼지를 모두 수매해 도축하거나 폐기 처리합니다. 대상은 도내 300두 미만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13,800여 마리입니다. 구리 포천 고속도로 밀락 톨게이트를 지나던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행 중 연기가 나 차를 세웠더니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막을 내린 전국체육대회에서 의정부를 대표해 출전한 경민고 유도부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급히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연천군 민간인 출입통제선 근처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또 검출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4일 장남면 판부리 민통선 근처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15일 밝혔습니다. 15일 기준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멧돼지는 입원을 포함해 총 6마리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소규모 양돈농가 돼지를 모두 수매해 도축하거나 폐기 처리합니다. 대상은 도내 300두 미만 양돈농가 119호에서 사육 중인 돼지 13,800여 마리입니다. 이 밖에 도는 지난 2일부터 6일간 도내 미등록 돼지 사육 농가를 전수조사해 벌금 및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14일 밤 8시 20분쯤 구리 포천 고속도로 밀락 톨게이트를 지나던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41살 허모 씨가 몰던 1톤 트럭에서 시작됐으며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행 중 연기가 나 차를 세웠더니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막을 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경기도 대표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죠. 그중에서도 의정부를 대표해 출전한 남고 유도부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바로 경민고 유도부 선수들입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금이 환영한 선수들을 김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4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경민고등학교 유도부. 올해 서울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7명의 선수가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60kg급 결승에서는 하정우가, 66kg급에선 안재홍이, 81kg급에서는 이준환이 금메달을 획득했고 73kg급과 90kg급에선 김태모, 연성현이 각각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준환은 시즌 5관왕을, 하정우와 안재홍은 시즌 4관왕을 달성하며 경민고 유도 명문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준비하면서 막 계속 마음속으로 이겨야겠다고 꼭 무조건 1등 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해냈다는 마음이 가장 컸고 선생님들과 훈련했던 시간이 헛되지 않게 보냈다는 것에 그 생각이 제일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합 때라도 메달을 따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개인전은 물론 단체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유도 종목 사상 처음 열린 단체전에는 경기도 대표로 출전해 첫 금메달을 수확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 부담감이 있었지만 제가 지면은 우리 팀이 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임했는데 저희 편 애들도 가장 잘해줘가지고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경민고 유도부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경민고만의 특별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 코치진은 자율성을 강조해 스스로 단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환경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선수들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해서 데리고 가지 않고 선수들 개개인이 이런 스타일에 맞게끔 좀 자율적으로 선수들 스스로 이렇게 훈련할 수 있게끔.
강압 대신 자유를 선택한 경민고 유도부. 전국체전은 이제 끝이 났지만 오는 11월에 열리는 2020 국가대표 선발전을 다음 목표로 정하고 오늘도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장암동에 있는 의정부 소각장을 자일동으로 이전할 수 있느냐? 2년 전부터 흘러나온 이 얘기가 지역사회에선 여전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주민 반대 목소리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가 소각장 이전이 적절한지를 심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환경부가 신규 소각장의 소각 방식과 소각량에 대해 의정부시의 계획과는 다른 견해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의정부시가 소각장 이전에 앞서 실시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입니다. 소각장 이전에 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여기서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신규 소각장의 소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스토커 방식 외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신 소각공법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의정부시가 새로 짓겠다고 한 자일동 소각장은 스토커식 소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폐기물을 불로 태우는 방식인데 처리 비용이 저렴한 대신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스토커 방식에는 바닥재라는 게 나오거든요. 태우면서 그 잔재물들이 좀 나옵니다. 그 뭐 쇳덩어리라든지 비산재라든지 이런. 하지만 의정부시는 비용과 운영의 안정성을 이유로 들며 스토커식 소각을 주장합니다. 이제 열분의 응용 방식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스토커 방식이 맞고요. 왜? 공사비라든지 시설 그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장고장이 많아요. 한강유역환경청의 문제 제기에도 요지부동입니다. 냄새도 안 나고 이런 것들도 많은데 지금 이미 짜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들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좀 여러 가지로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부는 소각량에 대해서도 의정부시와 다른 견해를 밝힙니다. 환경부 내부 문서 소각장 예산 지원 사전 검토서입니다. 소각장 건립에 총 189억여 원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환경부는 그러면서 소각량은 하루 200톤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반입량과 인구 증가를 고려했다는 것인데 의정부시가 주장하는 하루 220톤 소각은 적절치 않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 판단하시지 않았을까 환경부에서. 왜냐면 이제 예측 인구가 거기는 이제 인구가 45만으로 보신 거죠 환경부에서는. 근데 지금도 저희가 45만 2천이지 않습니까 인구가. 미래를 대비해야지.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심의위원회는 현재 의정부 소각장 이전 가능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이 지난 10일 발표한 경기도 빈곤 실태 조사 결과 연천군이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였습니다. 빈곤율은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단계로 2018년 기준 시군별 빈곤율의 경우 연천군이 43.7%로 가장 높았습니다. 양주시의회가 하반기 예정된 국외 연수 일정을 취소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양주시의회는 다음 달 7박 9일 동안 예산 6,700만 원을 들여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일대와 뉴질랜드 북섬으로 도시재생 사업 관련 국외 연수를 다녀올 예정이었습니다. 시의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해외 연수를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연수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옥정 포천 전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포천시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올 3월부터 시작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이달 중 완료될 예정이고 올해 안으로 경기도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총 사업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광역철도 건설비 분담금 마련을 위해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시가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올해 3월 13일 이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입니다.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의정부 경찰서 민원실과 운전면허 시험장 4곳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지역화폐 10만 원과 자진 반납자 확인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올해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780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의정부 제1시장이 주차장 환경 개선과 청년몰 조성에 나섭니다. 의정부시와 제1시장 번영회는 오는 2021년까지 38억 원을 들여 현재 단층인 제1시장 가동의 2층을 중축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내년 5월까지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제1시장 나동 2층에 청년몰을 조성합니다. 30개 점포가 들어설 수 있는 청년몰에는 수제 맥주집을 비롯해 젊은 층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와 아이디어 상품 판매점이 입점할 예정입니다. 경제성 부족으로 답보 상태에 놓였던 포천 고모리의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민간 합동 개발 방식으로 다시 추진됩니다. 민간 기업인 한샘과 경기도, 포천시가 힘을 합쳐 새로운 기회를 맞았습니다. 한선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천시 소우르 고모리 일대의 섬유가구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고모리의 디자인 클러스터. 지난 2014년 조성 계획이 발표됐지만 작년 4월 저조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받아 답보 상태에 놓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포천시는 사업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개발 방식을 공영 개발에서 민관 합동 개발로 노선을 바꿨습니다. 민간은 국내 가구업계 1위 기업인 한샘이 참여합니다. 14일 오늘 관계기관은 조성 협약을 맺었습니다. 필요한 절차들은 선후 관계로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할 게 아니라 필요하면 그냥 동시에 병행 진행해서 시간을 최대한 좀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앞당겨서 실제로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뿐만 아니라 이런 섬유산업이나 디자인이 이렇게 결합된 복합단지로서 새로운 형태의 신개념 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포천과 한샘개발사가 힘을 합쳐 특수 목적 법인을 구성하고 사업비는 한샘개발이 전액 투자합니다.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서 지역사회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같이 만나서 그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소비와 생산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가구 산업의 디자인 쇼룸의 메카가 될 수 있는. 물류 생산 공장뿐 아니라 가구 쇼룸 등 찾아오는 시민 등이 직접 창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2,6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1,9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한샘 측은 내다봤습니다. 경기 북부 중소가구업체와 상생 협력하고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등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될 전망. 고모리의 디자인 클러스터는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21년 10월 착공에 들어갑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2019년 9월 말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4일 경기도는 현재 도내 북한 이탈 주민 수는 만 33명으로 남한의 북한 이탈 주민 중 3명 중 1명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내년도 북한 이탈 주민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4억 2,800만 원 많은 32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아침 기온이 4도로 시작하며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출근 전 옷차림을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낮 최고 기온은 20도까지 오르며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구름 많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비 소식이 없어 건조합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